여러분, 주방의 이 물건은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며 집안의 재물복을 상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네, 절대 주방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방에 두게 되면 항상 주부는 몸이 아프게 되며 또 가정은 하는 일마다 막힘을 겪게 되며 가족들은 알 수 없는 사고나 우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방에 이런 것들을 두고 계실 거예요. 특히 가을이라면 절대 이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가을은 사람의 기력이 가장 약해지는 계절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력이 약하면 아주 작은 불길함도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것을 주방에 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버리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빈 항아리나 빈 독입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나 빈 독은 절대 주방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항아리 종류는 과거부터 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라고 하여 주방과 같이 재물복을 관여하는 곳에는 절대 두면 안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여 과거에는 항아리를 부엌에 두지 않고 장독대에 두었던 거예요. 물론 현대에는 항아리나 독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도자기 종류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는 가정들 정말 많으실 것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드리는 대로 보관을 하세요. 물론 빈 것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빈 것들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먼저 깨끗이 씻은 채로 말려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뚜껑을 열지 않아야 하고, 뚜껑이 없다면 꼭 뒤집어 두셔야 합니다. 물론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같이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로 주방에서 향초나 향에 불을 켜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집안에서 초에 불을 켜두는 행위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아마 음식 냄새 없앤다고 또 분위기 낸다고 집에 향초를 켜두시는 가정들 참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기든 30분 이내로 초에 불을 켜두시는 것은 결코 불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초를 오래도록 켜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를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초를 켜두는 것은 영원히 들어와도 좋다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 큰 거울을 두어서 좋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 어느 곳이든 거울이 있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절대 주방에는 큰 거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것, 그리고 부착이 된 유리와 같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큰 유리나 거울을 따로 두시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과 주방은 둘 다 재물운의 영역이고 또 수호행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유리나 거울이 많으면 좋고 주방은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화구나 전자제품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따로의 화호행의 기운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화장실에는 화구나 전자제품들이 전혀 없죠. 네, 주방에 큰 거울이 있으면 이는 오히려 화호행의 기운을 너무 강하게 하여 수호행과 화호행의 균형을 깨어져 버리게 만들기에 그 집은 항상 돈 걱정이나 돈 문제가 떠나지 않는 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검은 숯이나 검은색 천은 주방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방에 숯을 두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방은 절대 검은색의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는 화장실도 그러합니다. 이는 가난을 부르는 행위이며 가족들의 일에 막힘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네, 이 두 곳은 수호행을 말하는 영역이라 강한 수호행을 말하는 검은색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검은색 숯이나 검은색의 천은 주방에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다섯 번째로, 칼과 가위와 같은 날붙이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주방에서 날이 드러난 칼이나 그 외의 날붙이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집안의 기운을 끌어내고 다툼이나 재앙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녹이선 칼이나 날이 부러진 칼은 무속에서 흉한 혼령을 부르는 물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현대는 정말 많은 칼 종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이에요. 항상 날이 보이지 않도록 칼꽂이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고, 무조건 녹이 슬거나 부러진 칼은 천이나 신문지로 싸서 꼭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칼을 버리는 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야 가족들의 건강과 하는 일에서 막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묵어서 못 먹을 음식과 상한 곡식입니다.
여러분, 무속에서는 썩은 음식에는 잡기가 머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수에서는 주방의 음식은 식복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항상 청결하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상한다는 것은 바로 주부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는 쌀이나 곡식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식복을 없애는 행동, 가난을 부르는 행동이라고 말해지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째로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식기들을 보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유리가 깨어지는 것은 가장 불길하고 흉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방에 있는 식기나 그릇들은 식복을 관장하는 것이라 이런 것으로 음식이나 밥을 먹으면 가난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풍수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것은 계속 부스러지기에 그 사기 조각들이 음식과 섞여 여러분이 드실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는 바로 실용 학문이에요. 네, 혹시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시다면 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 늘 깨어진 그릇이나 금이 간 식기들은 집안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8번째로 부적이나 그 외 미신적인 물건들을 주방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물건들은 혼령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혼령이 아닌 타 혼령들을 말이죠. 물론 이런 혼령들은 한 번씩 사람에게 장난을 합니다. 네, 이런 장난이 자칫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방은 그 집에서 재물복을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이렇게 되면 자칫 큰 재물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안 어디건 가능한 이런 물건을 두지 않으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9번째로 여러분, 주방에는 절대 수조나 수족관 같은 것들을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치성도 부엌에서는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풍수라는 학문, 동양학이라는 학문은 오행간의 균형과 조화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여러분, 주방은 원래 물을 많이 쓰는 곳이라 수오행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영역입니다. 하여 절대 물을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수족관과 같은 거대한 수오행의 기운을 가진 것은 거실이나 창가와 같이 수오행의 기운이 전혀 없는 곳에는 아주 좋을 것이나 주방처럼 수오행의 기운이 강한 곳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십시오. 10번째로 풍수에서는 물독을 불 옆에 두는 것은 아주 해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물독은 바로 정수기일 것입니다. 네, 정수기의 위치로 가장 나쁜 곳이 바로 화구, 부군이에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물독은 아궁이 근처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화오행의 기운을 깨게 될 것이고 주방은 그 집의 재물복을 말하는 곳이라 그 집을 반드시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여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혹시 이렇게 설치가 된 가정이라면 항상 그 주변에 아주 작은 미니 화분을 2개 정도 두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